자, 보죠. 앞부분은 조금 쉽죠. 앞부분 조금 간단하니까 여기는 좀 빠르게 보도록 하죠. Dear parents and students of Douglas School. 학교의 학부모님들께, 학부모님 및 학생에게, as you know,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our school was built over 150 years ago. 지어진 지 150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간단하게 ago라는 표현은 무조건 was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ago는 무조건 과거 시제랑만 쓴다고 했습니다. 지은 지 150년 됐어요.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While we are proud of, 이거 그냥 묶어서 봅시다. We are proud of our school's history. The facilities are not exactly what they should be for modern schooling. 동사 지금 3개, 접사 2개 필요한데요. 여기 while이 하나 있고요. 여기 what이 하나 있거든요. what부터 여기까지 묶어야겠죠. 그런데 what이라는 형태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뒤쪽에 명사 하나 빠져 있고 앞쪽에도 명사 하나 빠져 있고 그리고 비동사 뒤 여기가 보호 자리죠. 그러니까 명사 자리가 되고 뒤에 명사 빠져 있고 앞에 명사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이 명사가 되고 이런 자리에 what이 나온다고 했었죠. 오케이? 여기서 what이 나온다는 거 맞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while부터 여기 history까지 이렇게 묶어주시고 while이라고 하는 표현이 양보잖아요. 양보를 나타낸단 말이야. 양보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서로 반대잖아요. 이 서로 반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위쪽에 proud라는 단어가 상징적인 단어가 되는 것이고요. 뒤쪽에서는 are not, 이 not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뭐냐면 역사는 되게 자랑스러워요. 150년이나 됐으니까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facilities, 시설이 for modern schooling, 근대 교육을 위해서 그래야만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시설이 한마디로 꽂아요. 이런 거죠. 아무래도 150년 됐으니까 시설은 좀 엉망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예요? 이게 이 시설이 너무 후져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Thanks to a generous donation to the school foundation. 학교 재단에 대한 아주 이제 후한 기부 덕분에 we'll be able to start renovating those parts of our campus that have become outdated. 좀 낡아 빠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renovating, 재건축 또는 이제 renovation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 이런 거 보죠. while, what, that 각각의 특징들이 있죠. 뒤에 빠지면서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부사다. 뒤쪽에 빠지면서 있다. 혼합 명사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뒤쪽에 빠지면서 있다. 근데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세요. 이 부분 마지막에 that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that 뒤에 동사부터 나오잖아요. 동사부터 나오니까 얘가 뭐다?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다. 관계, 대명사가 주격이니까 선행사와의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잠깐 이런 게 있죠. those parts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of our campus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선행사가 얘가 되면 여기 have가 나오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선행사가 캠퍼스가 된다면 여기는 단수 has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have가 나왔으니까 얘에 대한 선행사는 캠퍼스가 아니라 parts야 라고 찾은 거죠. 근데 만약에 질문 자체가 have냐 has냐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선행사가 parts인지 캠퍼스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찾아내는 요령은 뭐다? 여기 넣어봐라. 요 대세 자리에 넣어보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시당초의 관계대명사라는 것 자체가 앞에 거랑 여기랑 똑같아서 똑같은 부분을 없앤 거니까 요 남아있는 부분을 없어진 부분에다 집어넣었을 때 말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parts를 집어넣으면 그 부분이 낡아 빠졌다. 오케이, 맞는데 캠퍼스 자체가 낡아 빠졌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캠퍼스의 일부분이 낡아 빠졌다라는 거니까 얘가 선행사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have가 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We hope this will help provide our students with the best education possible. 동사점 2개 여기 따로 있는 거죠. 대학.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능한 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rovide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요. with에 연결하세요. 이렇게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B에게 A를 제공하다 라는 뜻이에요. I'm writing to inform you that the auditorium will be the first building closed for repairs. 동사 지금 2개. 접수는요 여기다.
요 that은 네모로 묶었어요. 왜 네모로 묶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뒤쪽을 보니까 the auditorium, 강당이 will be the first building. 빠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수리를 위한 첫 번째 건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죠. Students will not be able to use the auditorium for about 1 month while the repairs are taking place. 동사 두 개. 여기서의 while은 위에 나왔던 while과 조금 달라요. 여기서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까는 양복의 의미가 됐었던 거죠. 수리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는 동안에 대략 한 달 정도는 오디토리움 강당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잠깐만 여기서 for가 나오고 about이 나와서 전치사가 겹쳐 이런 거 아니야. 여기서의 about이란 단어는 부사가 되는 거야. 대략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없다? You will understand how this brief inconvenience will increase community-wide benefits for years to come. 동사 지금 3개, 접사는 여기다 당연히 명사절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how란 단어가 이렇게 네모가 돼야겠죠. 이렇게. 잠깐. how라는 단어의 위치를 보니까 understand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나왔죠. 타동사 뒤에 누구 자리? 이 명사 자리잖아. 목적어 명사 자리에 how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how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얘는 의문사가 되는 거구나.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왔네. 원래 의문사는 문장 서두에 나와야 되는데 문장 중간에 나왔잖아요. 문장 중간에 나왔으니까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니까 어순이 주어 그리고 동사 이렇게 어순이 가야 된다. 이 짧은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for years to come, 다가올 몇 년 동안 우리 공동체 단위의 어떤 이제 뭐 이익이라고 하는 걸 가져다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됐죠? 하고 싶은 말은 단단하죠? 됐죠? 바로 갈게요. 다음으로. Evan's eye opened wide and his mouth made the shape of an O. What's happened whenever something surprised him? 이렇게. 됐죠? 동사 지금 4개. 접속사는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까지요. 에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눈이 동그래졌고요. His mouth, 그 입이 O 모양을 만들었죠. 오케이? 뭐라고? 마음이 순할 검사. 순할 한정이 닮았어. 아니에요. 왜? 왜 앙탈을 비슷한데? 현정이 머리 안 감았잖아요 오늘. 아 모자. 비슷해요. 야구 수수들 쓰는 이 모양 뭐죠? 비슷하지 않아요? 소박 준거 같아. 컴마 위치입니다. 컴마 위치. 그것이 이건 앞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happened 발생하는 겁니다. Whenever something surprised him 무엇인가 그를 놀라게 만들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별거 아닌데 문법적인 부분들은 좀 체크합시다. 첫 번째 여기 happen이라는 단어에 밑줄 치시고요. happen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매번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자동사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몇 번만 생각해 주세요. happen은 자동사니까 BPP가 안 된다.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조금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whenever라는 부분은 조금 강조하고 싶거든요. 이건 짧게 간단하게만 여기다 설명할게요. whenever라는 녀석을 보면서 whenever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복합 관계부사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이름을 가지고 몇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 태생 자체가 관계부사다. 태생이 관계부사다 보니까 의미하는 바가 관계부사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관계부사? 관계부사? 아진 관계부사. 그러니까 관계부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질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관계부사?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지? 관계부사래요. 관계부사는 일종의 접속사죠. 접속사니까 무조건 어디 봐야 돼요? 뒤를 봐야죠.
오케이? 근데 관계부사잖아요. 그럼 뒤에 빠지면서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관계부사, 태생적으로 관계부사니까 뒤쪽에 빠진 명사가 없을 것이다. 요거 먼저. 오케이? 이걸 먼저. 문법적으로는 요걸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 복합이라서 복합, 전부 다 합치는 거니까 뭐가 들어간다? every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every when인 거죠. 오케이? every when.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어떤 순간이건 간에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출신 자체가 관계부사, 즉 접속사 출신이니까 얘는 무슨 절? 얘는 부사절을 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문법적으로 뒤쪽에 빠진 명사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 every가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얘는 부사절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 보니까 whenever something surprised him. 봐봐. something, 무엇인가가 surprised him. 그를 놀래킨다. 됐죠? 빠진 명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이 그를 놀래킬 때마다. 이렇게요.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문장 보니까 여기 자동사잖아. 부사절. 괜찮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되셨죠? 무엇인가가 그를 놀라게 할 때마다 항상 이런 표정을 지었어요. You don't mean you're leaving Sydney. 야, 너 그러니까 시드니를 떠난다는 말은 아니지? 라는 거죠. He asked. 그가 물어봤죠. His mother had just told him they were leaving Sydney for his father's work. 동사 지금 두 개.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데 여기 told him 한 다음에 여기 대시 있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 일 때문에 아버지 일 때문에 시드니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신 거죠. 잠깐만 여기서 별거 아닌데요. 밑줄 치시고요. had just told had pp죠. had pp had pp니까 현정 had pp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되는 것이고 과거 완료가 나오면 무조건 뭘 따져라? 전후 관계. 전후 관계를 따지면 된다. 오케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니 시드니를 떠난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뒤에 but 그러나 what about school? 학교는요? 학교는 어쩌고? said even interrupting her. 여기 가로 묶을게요. 깜빡 가로 묶을게요. 잠깐만 가로 묶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어 동사 없네요. 주어 동사 없는 상태에서 ing 썼네요. 분사구문. 그녀를 방해하면서 그러니까 끼어들면 그녀의 말을 중간에 끊고 말을 하는 거죠. I think he knew he was not supposed to do but which he felt he would be forgiven for on this occasion. 말을 확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말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이 a thing 어떤 것이냐면 he knew he was not supposed to do. 잠깐만 뭐 이렇게 많아. 일단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여기 잠깐만 여기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관계대명사 대시 있는 거잖아. 우리 관계대명사 뒤에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면 삽입. 가로 묶을게요. 그가 알고 있기에 하면 안 되는 짓. 뭐? 끼어드는 거. 엄마 말하는데 막 엄마 말 끊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 가면 맨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미나. 왜요? 저 왜요? 내 어머니랑 통화해야 돼? 자, 그래서 알고 있기에 하면 안 되는 것. Not supposed to do.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 오케이? But 그러나 which he felt. 여기도 he felt 가로 묶으세요. He felt he would be forgiven for on this occasion. 이러한 경우에는 용서받을 것 같은. 용서받을 거라고 그가 느꼈던. 바로 중간에 끼어들기라는 거. 잠깐 조심하셔야 될 거 체크. 여기 별표 치세요. for에다 별표 치셔야 돼요. 왜요? 여기 보니까 위치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잖아요. 잠깐 머릿속에 세 가지 who, which, what. who, which, what.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빠진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he felt 이 중간에 삽입된 거니까 빼시고요. he would be forgiven. 그가 용서받습니다. 여기까지만 써버리면 빠진 명사가 없는 형태가 돼버린다고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for가 나와야지. forgiven for, 이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or가 반드시 있어야지 위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경우에는 용서받을 거라고 그 느끼는 그런 거. 중간에 끼어들기. 엄마 말씀하시는데 잠깐만 학교 어쩌라고? And what about Carl and Daniel and Martin? 내 친구들은 어쩌라고? 얘네들도 친구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 how will they know where I am when we want to do things together? 동사 3개. 여기에 잘 보세요. 이 where도 잘 보면 know란 동사 뒤에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의문사인 거예요. 간접 의문인 겁니다. When we want to do things together. 우리가 뭔가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Where I am. 내가 어디에 있는지 How will they know?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나 떠나버리면 나 이렇게 시드니를 떠나서 어디 딴 데로 가버리면 뭐 어떡하라고? 응? 친구들은 없으면서 His mother told him that he would have to say goodbye to his friends for the time being but that she was sure Evan would see them again. 동사 지금 4개. 접사는 3개 필요하죠.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야 살면서 때때로 for the time being 이따 음식은 say goodbye to his friend 친구들한테 작별 인사를 할 줄도 알아야 돼. 살면서 이별이라는 것을 하기도 한단다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that she was sure that 그녀가 확신한 것은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전학이라는 거 해본 적 있어요? 네. 아 전학 해본 적 있어요? 살면서 전학이라는 걸 해본 적 없어가지고 저도요. 해보고 싶어. 나도 그쵸. 저도요.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영화에 보면 안녕 난 누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아, 그런 거 안 해요? 이제 가서 앉아 있으면 전화 갔나 봐. 진짜? 아 그래요? 진짜? 모르겠어. 그냥 나는 어디서 온 거다. 진짜로? 온다. 아무도 말 안 걸었죠. 네? 걸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전학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떠날 때도 막 작별 인사 있잖아. 안녕 막 이런 작별 인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무튼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뭐 헤어지는 순간들도 있죠. 이렇게 헤어지는 순간들도 있고 또 새로 그 친구들 다시 만나는 기회들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ay goodbye to them. 걔네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라고? Say goodbye to them. 걔네들한테 안녕이라고 말하라는 거야? He kept repeating himself. 혼잣말을 중얼중얼. Sounding more and more anxious with every repetition. 점점 불안한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됐죠? 마지막에 이거 분사구문이죠? 근데 이게 분사구문이 이렇게 뒤쪽에 나오면 추가적인 정보다 이렇게 내가 자꾸 말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매번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었죠. And sounded 이렇게 이런 소리 점점 불안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가볍게 넘어갈게요. 심정 분위기 파악이었으니까 심정 어떻겠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러겠죠. 실컷 놀았죠. 자, without guidance from their teacher. 선생님으로부터의 guidance, 지도 없이.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제 그 without이라는 표현을 뭐뭐 없이라고 해석을 할지,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을 할지, 뭐뭐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을 할지는 사실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뒤를 보니까 내가 사실 뭐뭐 없이라고 해석을 한 이유는 살짝 컨닝하니까 will not embark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이렇게 명사가 나왔길래 그냥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죠? Students will not embark on a journey of personal development that recognizes the value of cooperation. 동사님 2개. 여기요. that부터 여기까지. 협력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개인적 발달의 여정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선생님께서 뭐 도와주시고 하는 거니까
left to their own devices, they will instinctively become increasingly competitive with each other.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잠깐 left라고 나왔네요. 분사구문. 분사구문인데 우리 세 가지를 보기로 했죠. 문법적으로 they.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학생들이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남겨놓는 거죠. 이렇게? 학생들을 남겨놓는 거니까 수동이라서 여기 left라는 과거 분사 써준 거죠. 그들 자신의 장치에 남겨져 있는 학생들은 학생들은 will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become increasingly competitive with each other. 서로 본능적으로 점차 경쟁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는 경쟁 관계를 갖게 된대요. 근데 잠깐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여기서 본능적으로라고 하는 단어랑 정반대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가이던스예요. 가이던스가 뭐예요? 인도와 지도죠. 지도는 교육이죠. 교육은 후천적인 거예요. 인스팅티블리는 본능적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중재가 있다면 협력이라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이 없다면 경쟁이라는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coop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와 competitive란 단어는 또다시 반대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뒤에 they will compare scores. 걔네들은요, 학생들은요 자연스럽게 점수, 뭐 보고서, 과제물, feedback 이런 것들을 비교하죠. with the classroom environment. 교실에서 이런 것들, 교실 환경에서, 학급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죠. 너 몇 점이야? 이거 했어? 너 뭐래? 이렇게 서로 비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누가 1등이야? 누가 공부 제일 잘해? 누가 제일 잘했어?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잖아요. 나는 50점 맞았는데 너는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So as they do on the sporting arena. 사실 이제 경기장에서, 스포팅 어레나니까 경기장에서 마치 그렇게 하듯 자연스럽게 경쟁관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게 된다고요. We don't need to teach our students about winners and losers.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을 여기 뒀으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은 어른들, 성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꼭 승자와 패자라고 하는 개념을 알려줘야 될까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거 승자와 패자, winners and losers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competitive, competition, 경쟁을 말하는 거죠. 누가 이겼어? 누가 졌어? 라고 하는 걸 꼭 아이들한테 알려줘야만 하는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필자의 목소리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죠. 필자가 어떤 말인지 알겠죠? The playground and media do that for them. 사실 이제 미디어나 playground, 운동장이라고 하는 곳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요. 아이들한테 그걸 알려줘요. 여기서 do that 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요 that 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아이들한테 요거.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거. 이거 말하는 거죠. 경쟁, 그러니까 사실은 미디어에서 보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추기죠. 요즘에 음악 방송에 1등을 뽑나요? 네. 아, 그래요? 아닌 줄 아셨어요? 아, 네. 근데 한동안 그거 없었어요. 한동안 등수를 매기지 않았었어요. 진짜요? 등수 없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순위를 쭉 다 매겨요? 나올걸요? 아, 그래요? 그럼, 1등만 나오죠. 1, 2등만 나오죠. 아, 그래요? 네. 옛날에는 나올지 모르겠어요. 라떼 시절에 가요 톱 10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위를 아예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은 당연히 뽑고요. 1위부터 가요 톱 10을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매기고, 그리고 뭐 이 뜨문뜨문 이제 뭐 많이 뜨고 있는 노래들 좀 들려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순위를 매겼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팬들이 막 전화 막 몰려들어서 하고 막 이렇게 집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막 오류도 많고 막 불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순위를 매기지 말자. 이렇게 순위를 없앴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가수들이나 그냥 무대를 꾸미는 정도로만 했었는데, 사실은 미디어를 보다 보면 누가 1등이야 이걸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이 1등을 했어 못했어, 음반 판매 1위를 했어 못했어, 거기서 등수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등수를 따지니까 내 학교 등수도 등수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 자유롭게 안 따지고 있는데 따져야 돼요? 아무튼 그러고 있다고요. However, 그러나 However, 요 연결어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 위쪽에서는 미디어라든지 많은 곳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we do need 잠깐만 we do need to 잠깐만 강조까지 해버렸어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여기 나온다는 거죠. We do need to teach them that 우리는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There's more to life than winning and about the skills they need for successful cooperation. 동산 지금 3개. 접사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없군요. 여기 대시 하나 있군요. 이렇게 됐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뭘 알려줘야 되냐면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에는 more to life than winning. 단순히 승리하는 것. 잠깐만 여기서 winning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경쟁을 말하는 거죠.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공적인 협력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만 합니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바는 딱 여기죠. A group working together successfully requires individuals with a multitude of social skills as well as a high level of interpersonal awareness. as well as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인식의 높은 수준뿐만 아니라 이렇게 multiple social skill, 아주 다차원적인 social skill, 사회적인 관계,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나 말고 타인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순간 어른이 돼요. 네? 그럼 우리는 너무 어른 아니야?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타인이 존재하는구나를 인식하는 순간 어른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 중에서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갑자기 내가 좀 짜증나고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학원에 왔는데 기분 나쁜 상태로 왔어요. 근데 수업을 하다가 내가 뭘 물어봤는데 갑자기 대답이 이상하게 나와. 왜 자꾸 물어봐, 짜증나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타인이 존재하는 걸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유나는 아직 아기. 실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돼요. 처리해주세요. 네, 실명은 근데 나 잘 지워볼게요. 근데 그게 솔직함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건 애정이 있기 때문에 솔직함으로 받아들여지죠. 근데 그 애정이 없다면 그거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특히 운전하다 보면 어른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운전하면 왜 하나같이 다 다 읽어도 그러니까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어린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건데 네가 왜 감히 끼어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깜빡이를 켜는 순간에, 방향 지시등을 켜는 순간에 어딜 감히?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급한가 보네 먼저 가세요가 아니라 어딜 감히 내 앞에 끼어들어? 감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동차 막 다을락말락 막 이렇게 막 하는. 맞아.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짓거리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른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거는. 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도 있고 타인도 있고, 그러니까 타인이 존재하는 것을 매 순간 인식하면 그게 어른이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interpersonal awareness.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인식, 높은 수준의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이에서 multitude, 굉장구명의 social skill, 사회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살다 보면 그렇거든요. 너희들도 이제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근데 서서히 알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아무 데서나 울지 않잖아요. 아무 데서나 막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집어던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While some students inherently bring a natural understanding of these skills with them, they are always in the minority. 동산 지금 2개, 조산 여기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이런 예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허나 they are always in minority.
그런 사람들 항상 소수. 많지 않거든요. 소수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적어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배양해야 된다는 거죠. 후천적으로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뒤에 보니까 to bring cooperation between peers into your classroom. You need to 잠깐만 여기 you need to 여기 나오죠. You need to teach. 당신은 가르쳐야만 합니다. These skills consciously and carefully. 오케이? 이해되세요? 선천적인 것이 부족하니까 선천적인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 to bring cooperation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between peers 동료와 동료 사이에서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into your classroom 당신의 교실 안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선천적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후천적으로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오케이? 무의식은 본능이고요 의식은 후천적인 거죠 의식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러한 기술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 한 가지 더 있어요. 알려줘야 하고 nurture them continuously throughout the school year. 학교를 다니는 학교 생활 내내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배양해 줘야 됩니다.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되게 단순하죠. 오케이? 근데 이런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글을 읽을 때 대립적인 구도로 잡아놓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 선천적인 거 그 맞은편에 후천적인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선천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nature 이란 단어를 쓰고요 후천적이다 라는 것에서 일부러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일부러 이렇게 nurture, nature and nurture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nurture이 양육하다, 키우다라는 뜻이거든요. 후천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Okay? nature and nurture라고 하면 여기서 nurture라고 나왔으니까 후천적으로 이걸 키워가야 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The creative team exhibits paradoxical characteristics. 창의적인 팀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특징이 있어요. 잠깐. 여기서 역설적인 paradoxical characteristic 이라고 썼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고1 때, 고2 때, 고3 때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고1 때는 되게 1차원적인 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건 나쁜 거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논리로 진행되는 글들이 많은데 고2, 고3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거 특히나 9월 모의고사니까 이제 고3에 가까워지는 모의고사다 보니까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긍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봐봐라. 크리에이티브 팀, 창의적인 팀이에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paradoxical, 역설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의 느낌이에요? 마이너스의 느낌이에요? 마이너스의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아니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플러스는 마이너스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paradoxical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말하는 거죠. 역설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창의력이라는 거. 창의력이라는 것이 뭐랑 반대예요? 획일과 반대죠. 획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게 이제 창의력이라는 다양성을 말하는 거니까 paradoxical 이렇게 하면 연결되고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읽으실 때,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가 이제 좀 있으면 고3이 되는 거니까 고3이 되기 전에 빨리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냐면 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급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문장의 구조가 뭐지? 주어가 있지, 동사가 이런 수준을 빨리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 자체를 읽어야 돼요.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거지? 여기서 왜 이런 단어를 썼지? 어떤 논리로 말하고 있는 거지? 자꾸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영역의 지문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지문을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방금도 이런 첫 문장 딱 읽고 나서 그냥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찾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이지? 왜 이런 말을 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가보죠. 창의적인 팀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It shows tendencies of thought and action that we would assume to be mutually exclusive or contradictory. 동사 지금 두 개, 접선 여기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창의적인 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영성이 있냐?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이냐면 we would assume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잠깐만 미안해. 요거 대시 관계대명사네요. sorry 미안해요. 여기 assume 뒤에 목적어 명사 비어있죠. 이렇게 우리가 상호간에 배타적이다. 상호 배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contradictory. 영어에서 dict가 무슨 뜻입니까? dict가 말하다 라는 뜻이죠. 내가 모르는 단어를 말해주는 애가 dictionary가 되는 거죠. dict는 말하다예요. contra, 영어에서 contra,가 들어가면 서로 반대죠. 반대로 말하는 거죠.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패러독스가 되는 거죠. 창의적인 팀은요, 서로 배타적이고 서로 역설적인 이런 행동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팀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연결어. 예를 들어서 to do its best work. 최고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a team needs deep knowledge of subjects relevant to the problem it is trying to solve and a mastery of the processes involved. 동사 지금 두 개, 접속사는 여기 대시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end는 뭔가요? 라고 한다면 이 end 뒤에 mastery 동그라미 1번, deep knowledge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훌륭하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한 팀은 그것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지식, 깊은 지식이 필요해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mastery of the processes involved. 관련된 과정들의 숙련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Okay?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요. 숙련도도 필요해요. But 그러나 at the same time 그와 동시에 the team needs fresh perspective that are unencumbered by the prevailing wisdom or established way of doing things. 동사 지금 두 개, 접사는 여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죠. 또 숙련도도 필요해요. 실력도 필요하죠. 근데 있잖아, but 그러나 연결어 그러나 그런 거 필요해요. 맞아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와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unencumbered 여기 나오죠. 방해받지 않았던 뭐에 의해서 doing things 어떤 것을 해나가는 established way 이미 확립된 방식이나 prevailing wisdom 만연해 있는 지식 모두 다 알고 있는 상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뭐가 필요하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fresh perspective. 신선한 관점이 필요하죠. 잠깐만. 신선한 관점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에 여기서 fresh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creative. 창의적 관점이 필요하죠. 그럼 다시 이야기가 돌죠. 창의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창의적 관점이 필요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paradoxical characteristics가 있어야 되는 거죠. contradictory, exclusive 한 행동과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fresh라는 단어를 creative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창의적 관점이 필요하다. Often called a beginner's mind. 초심자의 마음이죠. 초심자의 마음으로 불리워지는 this, 이것은 is the newcomer's perspective. newcomer's perspective. 초심자의 마음이죠. 초심자의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문 대통령 때 회의를 하면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실제로 그런 회의를 많이 했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대요. 예를 들어서 뭐 수능, 뭐 교육과 관련되는 회의를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모든 부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온대요. 전혀 상관없는 뭐 환경부, 뭐 이렇게 노동부,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들어온대요. 그냥 다 들어와서 의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질문이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수능을 몇 월 해봐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요? 그러게 왜 하필이면 11월에 보지? 왜 그때 봐야 되죠? 수능 몇 과목 봅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겠죠. 왜냐면 다 이게 공무원들이니까 다 나이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
나는 수능을 안 보고 본고사를 봤던 시대라서 수능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을 몇 과목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서 저 무식한 새끼 저거 이것도 모르면서 회의에 들어왔어? 가 아니라 그 설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새로운 관점들을 갖게 돼요. 그러게 왜 5과목을 봐야 되죠? 왜 6과목을 봐야 되지? 한 과목만 보면 안 되나?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겠다는 거죠. 그게 Newcomer's Perspective죠. 예전에 회의를 이렇게 했다고 하죠. 굉장히 창의적인 거잖아요. People who are curious, even playful, and willing to ask anything, no matter how naive the question may seem. 이렇게요. Because they don't know what they don't know. 이렇게요. newcomer. 이 newcomer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curious. 그냥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궁금하기도 하죠. 성훈이는 왜 항상 좋을까? 이런 거 항상 궁금하죠.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필기는 잘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와중에 필기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죠. And playful. 즐거운 사람도 있고요. 놀이처럼. And willing to ask anything. 뭐든지 다 물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죠. No matter how naive. No matter how naive. 한 덩어리예요. No matter how naive. The question may seem. 그 질문이 얼마나 naive해 보이건 간에. 얼마나 바보 같고 순진무구하고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보이건 간에. 잠깐. No matter how naive. 여기에 naive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죠. 여기 왜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뒤에서 오는 거예요. seem이 불완전 동사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했었거든요. 이 뒤에서 앞으로 온 거라서 형사를 쓰는 겁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나이브해 보이건 간에 그냥 막 질문하는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은 몰라요. 지네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자신들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질문이나 막 하는 거예요. thus 그러므로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bringing together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can accelerate the process of new idea. 그러니까 이렇게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이렇게 상반되는 어떤 특징들을 함께 묶어놓는 것은 새로운 생각들의 과정의 가속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봐봐. 글 자체는 됐고요. 이 글은 딱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죠. 여기. 글을 잘라내기 참 좋아요. 글을 잘라내기가 참 좋다고요. 이렇게. 잘라서 글의 순서를 정해봐 라고 하기 참 좋죠. 오케이? 여기서 한 번 더 잘라도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 잘라내고 A, B, C가 딱 만들어지거든요. 오케이? 글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로 내기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연결어가 딱딱딱 떨어지고요. 오케이? 대명사들도 정확하게 있고요. 그러니까 글의 순서를 정하기에 참 좋아요. 위치를 정하는 문제로도 괜찮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 글은 내용도 괜찮고 하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혹시 빈칸 추론 같은 문제로 내게 된다라고 하면 이 글은 결국 덩어리가 뭐냐면 paradoxical 또는 contradictory. 이것이 어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의 빈칸을 뚫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의 빈칸을 뚫고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다 빈칸을 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창의력의 원인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되셨죠? 오케이?